제이크로서는 나는 그때 주인공이 방황을 하며 가출했을 때 나는 이런 심정이었어. 그 다음에 2장 나는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았다 라고 아마 이 제이크는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시각화하는 거고요. 물론 저는 지금 글자만 쭉 써놨지만 초록색, 파란색 위에 바 이것도 일종의 시각화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단조롭게 혹은 단정하게 아니면 화려하게 아니면 요란스럽게 여러분이 기조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자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건 모두 구성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연출이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대안은 대안 말해볼게요. 발표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연재 제안이랑 미팅이랑 뭐 피드백 받을 때 뭐 협상할 때 원고료 아니면 뭐 MG 얼마 받을 거냐 몇 개월 계약할 거냐 이런 거 이런 거 사회생활의 훈련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가 책상에서 원고만 기깔나게 만들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건 맞긴 맞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잘하면 알아서들 찾아와서 긁어갑니다. 근데 어지간한 천재나 완전 베르세르크 같은 노력파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소통을 해서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발표와 미팅과 협상을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사회생활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작품 피칭 혹은 지원사업 같은 것도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 발표를 받고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모전 응모하고 이런 거는 원고만 띡 보내면 되죠. 그죠? 근데 실제 연재 들어가는 건 달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뭐 같이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지 이 퀄리티가 지금 과연 한 달 안에 나온 퀄리티인지 하루에 나온 퀄리티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편집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면담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의 가장 그 난관이랄까? 조별 수업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별 수업이. 그죠? 여러분 조별 과제 그 비극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가 생긴 이래 조별 과제를 계속 시켰을 건데 도대체 학생들은 아우성을 하고 막 드글들끼리 싸우고 한 명은 나 지금 그 자료 발표 못 하겠는데요. 왜요? 그냥 피곤해서요. 막 이렇게 미치는 바람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조별 수업을 폐지를 안 하고 계속 더 시킬까요? 왜 그럴까 생각이 맞나? 왠지를 알아야 내가 동기를 부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별 수업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주구장창 시키는지 모르겠죠? 나도 몰랐었어요. 대학생 때 몰랐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 일단은 아까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의사소통 능력, 인문교양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등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갈등을 겪어보라는 취지예요. 갈등을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충분히 겪어보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에 나오는 그 갈등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문제 해결 방식과 결과 그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함양시켜 주겠다라는 그 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별 수업을 굳이 하는 거고요. 이때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조금 다른 시선이랑 나랑 다른 시선, 내랑 다른 관점,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돌발적인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돌발적인 변수. 누가 뭐 팔을 다쳤다. 실제로 팔 다친 사람이세요. 우리 학과에. 대장님. 그 다음에 편견 없이 두루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두루.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두루 경험만까지만 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여러분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세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교도소를 경험해봐서 거기서 내가 완전 참회하고 어떤 반성을 하고 끝없이 용서를 구하고 끝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벌을 주면서 스스로 그 자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어떤 청렴 결백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무엇이냐면 요게 없어요.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내가 예를 들면 찢어진 가난을 경험했다고 쳐요. 좀 찢어진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난을 경험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했는가를 봐야 돼요. 대처하는 방안을 배우는 거야. 조별 수업이라는 이런 사람들과의 끝없는 갈등을 겪는다는 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술 먹으면 개가 되는구나. 그러면 같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 먹으면 개가 되지만 맨정신을 차리려고 세수하고 지 뺨을 때리고 난리 구실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또 사람들 엄청 싸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엄청 싸우는 거 알죠? 세대별로, 계층별로, 성별로 많이 싸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의견이랑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돌 같은 걸 집어서 던지는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가 되는 거고, 돌로 찍어도 모자랄 만큼 화가 났는데 저 사람은 그걸 꾹꾹 참고 뭐라고 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을 일부러 주는 게 조별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주는 게 조별 수업이고, 앞으로 여러분은 끝없이 관계의 갈등을 겪을 텐데 그때 어떤 경험을 갖냐면 여러분 작품하는 캐릭터랑 똑같아요. 계속 실망할 겁니다. 좌절하고 실패 계속 할 거고, 내가 인내 참아야 되고, 내가 뭐 절제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공존도 해야 되는 요 시기예요. 요 시기가 관계 갈등을 계속 겪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스토리텔링 수업이나 이랬을 때 어떤 특정 세대를 굳이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누굴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많은 비율로 고연령층을 빼려고 해요. 그죠? 그런 이유들을 왜 그런지 자기 안에 그 어떤 악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한 그런 과제를 내주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요때 요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편한 방식을 가르쳐 줄게요. 가장 편한 거. 가장 편한 거는 모르는 겁니다. 가장 편한 반면에 게으른 방식이에요. 그 어떤 내가 갈등이 있고 저 사람 어째 저래 생각하고 내랑 진짜 안 맞아 이랬을 때 여러분이 대처하는 방식 중에 가장 편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의도적 무지라고 합니다. 의도적 무지. 알면 귀찮아지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다리를 쩔뚝해서 어렵구나. 그래서 계단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요거를 경사라는 게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시설관리팀에 건의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복잡한 행정체계가 들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귀찮죠. 그러면 안 보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누가 하겠지. 이렇게 안 보는 게 편해요. 그걸 의도적 무지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을 무시하는 게 편해요. 혹은 혐오하거나 이렇게 그냥 빼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품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엄청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조별 수업에는 항상 쓰레기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한 명은 반드시 쓰레기가 있어요. 내가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배제했다고 쳐요. 제발 빠졌으면 좋겠는데 뭐 하필은 빠져서 휴학했대. 오예. 그러면 나머지 4명 중에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관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애면은 훈육을 하면 돼요. 맴매하기도 하고 벌서라 이러면 하면 돼. 근데 내가 뭐 여러분 어떻게 하겠노? 뭐 손가락이라도 때릴까? 못해요. 이제 못하는 거고 그냥 같이 공존하는 거야. 그 관계를 배우는 게 요 조별 수업이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이 요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하면은 다양한 편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예시를 들은 거고. 게다가 여러분은 작가 지망생들인데, 작가는 사람 얘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이 무슨 얘기? 사는 얘기를 계속 그리는 사람이에요. 갈등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돌발 변수를, 어떤 대단한 빌런을, 어떤 엄청난 장애를 만났는데 걔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는 게 이야기예요. 걔가 웃자는가 보자. 열심히 싸우더라. 용사답게 열심히 싸우고 결국 팔 하나는 잃었지만 뭐 동료들은 지켰더라. 이렇게 결말로 끝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의 이런 것들에 조금 겁을 안 내거나 조금 과감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현황이 이렇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웹툰이 1인 예술이긴 하지만 계속 집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할 가능성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나 혼자 글, 그림, 기획, 모든 마케팅, 홍보 모든 거 다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튜디오 체제라든가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협업 스킬이 필요할 겁니다. 자, 다음 장. 나중에 또 고민 상담할 때마다 중요한 게 모이면 한 번씩 이렇게 브리핑을 해줄게요. 왜냐면 겹치는 얘기를 내가 5번을 해야 될 때 그 엄청난 피로감이 있더라고. 내가 그때 그 말을 녹음해서 얘한테 그대로 들려줄 거야.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브리핑 합니다. 자, 무슨 공부하면 좋을까? 이 부분은 오늘 안 하고 아마 저 다음 학기로 특강 아마 OT 정도 그 기간에 할 거야. 도대체 무슨 공부하면 좋을까? 이게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한 5-6명 정도가 물어봤어요. 톡으로도 물어보고. 그거는 일단 기본 그거는 웹툰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짜자잔. 저건 OT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 괜찮은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여러 작가들한테 검증을 받은. 자, 지금 할 내용은 여러분 이제 방학이잖아. 슬기로운 대학생활, 요것도 다음 학기 특강 예정이라서 간단히 하고 좀 넘어갈게요. 슬기로운 방학생활 챕터에서 본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대학생활에서 어떻게 뽕 뽑는지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살짝 예를 들어볼까? 아니다. 이거는 해줘야겠다. 교강사, 교수 혹은 강사들이 무슨 업무 하는지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이 교강사한테 어떻게 뽕을 뽑아야 될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학기 중에 얘네들이 뭘 하냐면, 이 분들이 뭘 하느냐면 정규 수업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정규 수업 자체만으로도 엄청 빡센 일이긴 해요.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10명이거든. 10명이 맞아요. 적절해요. 그 다음에 더 적절한 거는 한 1대3 정도의, 1대5 정도의 과외 형식이에요. 근데 대학교라는 곳은 그렇게 굴러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교수님이 한 30명, 40명 돼야 돼요.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등록금이 올라요. 그렇게 못할 테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데 정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개인 작품 활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연구 논문이라는 걸 써요. 학회라든가 이제 논문의 어떤 그걸 계속 끊임없이 게재를 하고 해야 돼요. 세미나를 간다든가. 그 다음에 상시 학생 상담을 할 거고 비교과 프로그램 지도 같은 걸 할 거고 학교 행정, 이때부터 내가 강사였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가장 내가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게 내가 이 수업 왜 들어야 되지? 라는 그 똑같은 질문을 나는 매일매일 하고 삽니다. 요즘 내가 이 업무를 왜 해야 되지? 하고 있어요. 무슨 날에 행정이라는 거에 대한 최근에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이세계 체험이다. 이건 이세계 체험이다. 여러분들이 했던 마인드케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떡볶이가 맛있어 그러면 우리는 떡볶이를 사 먹죠. 근데 행정은 뭐냐면 이 떡볶이가 맛있는 이유를 다른 떡볶이 두 곳과 그거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한 다음에 들어간 재료를 분석하고 독성 물질이 없다라는 거에 확인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가격을 합당하게 처리했는지도 그 확인서랑 견적서 똑같이 받아오고 이거를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해라. 그 다음에 떡볶이 먹으라 이래요.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게 행정이 그렇게 약간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는데 요즘에 제 관심사는 행정은 왜 그럴까예요. 한번 알아보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회의가 있어요. 수시로 있어요. 단톡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물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학과 운영 여러 것들이 있겠죠. 그럼 방학 중에 뭐 하는가 봅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뭐가 나올 거 아니야. 휴식합니다, 일단. 휴식해야 되는데 개인 작품 할 거고, 개인 연구할 거고, 교육 연수, 우리도 뭔가를, 교수, 강사님들도 뭔가 배우러 가요. 교육 연수 같은 거 배우러 가고, 세미나 학회 활동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 상담, 학기 중보다는 작겠지만 방학 동안 카카오톡이 안 터지는 건 아니잖아. 전화가 안 터지는 건 아니잖아. 누군가는 어떤 전화가 걸거나 와요. 그럼 학생 상담할 거고 계절 학기 수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학기 강의 준비를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입시 홍보라는 걸 해요. 입시 홍보. 그 다음에 외부 봉사활동하고 교육과정, 교과과정 개편을 할 거고 학교 행정, 학과의 기타 학과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요때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 지금 교육의 개념이 달라지고 옛날처럼 스승님, 뭐 제자분들, 뭐 이렇게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교육자와 학생들의 애환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이해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되고 조력과 봉사정신을 서로 발휘해야 되고 상호 발전과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근데 이 관계를 일방적인 걸로 어떤 받아야 되는 수혜적 관계로 계산을 하면 서로 힘들어지더라고. 반드시 뭔가가 갔으면 뭔가가 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여러분한테 뭔가를 조력을 했거나 조언을 했거나 피드백을 했거나 뭔가 가르쳐 줬거나 했을 때 뭔가를 내놔라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내가 받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교강사 입장에서 뭐 받고 싶을까요? 뭐 받고 싶을까? 돈 줄래? 뭔가 받고 싶겠죠? 사람이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수업을 열정적으로 할수록 예를 들면 월급이 오른다. 그러면 뭔가를 받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컷당 100컷을 그려도 회당 컷 100컷을 그려도 회당 10컷을 그려도 받는 원고료는 50만원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몇 컷 그릴 것 같아요, 사람이? 10컷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별거 말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관심과 참여예요. 충분한 관심과 참여, 칭찬, 뭐 어떤 리액션,
막 박수 치고 뭐 이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한 만큼 또 그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래 열심히 해야지라고 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용하셔야 되고, 교강사는 보통 방학 중에 개인 일정 혹은 뭐 밀린 업무 엄청 많아요. 그것들을 처리 중일 게 아마 보통이에요. 방학 중에도 아마 출근할 수도 있을걸? 나는 아직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분위기 따라 나도 해야 되잖아. 막내잖아. 아마 출근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랑 열의, 뭐 태도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사실 어떤 의욕도 이렇게 치솟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그거 느끼고 싶으니까, 맞죠? 그 심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과 속도를 유지하는 어떤 소통을 멘토 멘티로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과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나 강사님들은 각자 한 명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이 특정 에너지를 배분을 못하면, 여러분 피드백 하다가 기 빨리는 경험 해봤어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 빨려서 잠깐 쉴 때, 기 빨려서 잠깐 쉴 때 이게 에너지 배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매주 제발 상담 좀 신청해라, 보자라고 했을 때 막상 또 100명이 신청한다 이러면 나는 기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적정 인원이 적당하게 신청했으면 좋겠다 항상 매주 바래요. 근데 어떤 주는 10명, 어떤 주는 2명, 이렇단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이 그 적당한 선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장기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소통을 한다면 계속 시너지 효과가 차근차근 나요. 급박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강사님들도 엄청 열정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용해라. 그 다음에 동기 선후배와의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넘어가자. 바로 방학생활. 저건 이제 다음에 OT 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슬기로운 방학생활 시작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왔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어갈게요. 자, 방학이 뭐야? 방학이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자, 학기 중엔 정규 교과과정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안전, 운영 관리를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 행정 서비스를 합니다. 이 학교라는 기관에서는. 그럼 방학 중엔 뭐 하냐? 안 하는 게 아닌데요. 이런 식이에요. 주로 학교에서, 방학이란 말은 주로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울 때, 엄청 추울 때, 이럴 때 잠깐 일정 기간 수업을 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의고, 그러면 요때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 되겠다. 자, 일단 창작 활동이랑 웹툰 쪽으로 여러분이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권하는 바이거나 동시에 가장 권하지 않는 방식이요.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자, 계속 여러분들은 방학 중에 원고 습작이랑 단편이랑 공모전이랑 원고 투고 활동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가장 나쁜 방식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 계속 가르쳐 줄게요. 자, 요때 여러분 스토리 각색, 크로키 데센, 요거를 하게 될 건데, 요거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평소 언제 어느 때나 손을 놀리지 않는 습관을 나한테 길들여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어주면, 이제 원고 다 했다 좀 쉬자 했을 때 낙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방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천상 작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식 없이 원고에 대해서 계속 내가 감을 유지하고 싶다. 원고라는 거에 감을 유지하는, 연재감이라는 감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성향이라면 자기가 요 방식을 하면 됩니다. 방학 중에도 꾸준히 작업하고, 내가 뭘 하고 했죠? 써먹으라고 했죠? 나 방학 때 카카오톡 차단 안 해놓을 테니까 하고 있는 거를 보내주면 됩니다. 알겠죠? 방학 때 내가 실시간은 불가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후 답변 줍니다. 피드백 신청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늦게라도 내가 반드시 뭐 해주니까 그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작활동 기타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 방식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방식을 권장하는 그 두 가지 이중인 계획을 생각해 주세요. 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데뷔하고 연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쉬긴 쉬는데 창작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더블 효과를 가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분야의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웹툰이랑 만화랑 전혀 다른 분야의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창작 표현, 이 소통 욕구가 있잖아. 여러분 관종이잖아요, 약간. 그죠? 인정 욕구가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해도 되고요. 유튜브가 요새 정책을 바꿔서 대세가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유튜버를 해도 되고 웹소설을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웹소설 익명의 필자로 해가지고 연재해보면 되잖아. 뭐 욕을 막 대쳐듣는다 그러면 내가 익명의 필자에서 계정 타버리면 되잖아. 뭐 어때요? 그쵸? 익명 계정에서 웹소설 연재할 수 있죠. 그렇게 해보든가 동화를 한번 그려보든가 아니면 카툰을 해보든가 아니면 순수 미술이나 회화 뭐 어떤 조형 그 조각 이쪽에 한번 취미를 붙여보든가 스캘핑 이런 거 재료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피규어 만들어봐도 되잖아. 그 다음에 악기라든가 그 어떤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이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것들이 다 창작에 그 어떤 도움이 되는 활동들인데 웹툰 관련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웹툰 관련해서 쉴 수가 있어요. 쉬긴 쉬는데 창의적인 욕구는 계속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어떤 중간 접점 단계에서 창작 활동을 해봐라 라는 게 일단 방학 중에 생활 팁이고요. 그 다음에 작품 연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만만하고 어떤 오히려 쉴 때 많이 권장하는 방식이에요. 웹툰, 만화, 소설, 영화, 드라마, 게임 엄청 많죠. 요거를 정말 마음을 진짜 굳세게 먹고 정말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두루 섭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학 2달 동안 웹툰 200편을 보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 스터디 그룹이 지금 완결은 안 됐는데 100화 넘었거든요. 1화부터 100화를 주말에 다 봤어요. 애들이랑 놀 거 놀고 다 하면서 내 청소도 하고 뭐 쓰레기 버리려고 하고 뭐 설거지도 하다가 그거 누워가지고 몇 시간에 독파했더라. 아무튼 다 봤어요. 와 이래 그 블루스트링 세계관 와 요즘 완전 빠져가지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려고 마음 먹으면 재미를 느껴버리면 100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편 아니 그 100편을 내가 60일이니까 하루에 2편을 봐버리면 돼요. 그럼 난 방학 동안 이거 하겠다. 죽어라 다 보겠다. 내가 모든 장르나 골고루 해가지고 그 미션을 나는 수행하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스터디 클럽 그거 계정을 팠을 때 그 톡방에 들어오면 됩니다. 나는 웹툰 200편 읽을 건데요. 방학 때 이렇게 선언하고 나중에 읽었어요. 그 200편 이거예요. 그것만 제출해도 활동 인정합니다. 뭐 인정 안 한다고 내가 뭐 하겠냐마는 그런 게 할 겁니다. 다음 방식은 경제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딱히 금수저는 없을 건데 요거는 전공이랑 유관한 경제활동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크루즈 타고 그 하루 1박 2일 갔다 와서 캐리커처 하는 이런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상당히 용돈벌이도 되고 한 번 가면 15만 원인가 주고 거기서 다 대주고 불꽃놀이도 하고 바다 보면서 놀다가 4시간만 사람들 그려주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잠도 재워주네? 하고 쏠쏠했었어요. 그거 하는 이벤트 업체 그 사장님이 그 아는 분이라 가지고 종종 갔었는데 예를 들면 요즘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 싹 끊겼어요. 싹 끊겼어요. 그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면 이제 내가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을 추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코로나가 끝나면 하지 않겠나. 캐리커처 행사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주문을 받는다든가 커미션 이런 거는 여러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걸 한다라든가 외주 작업을 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저 부산 애대 무슨 부서에서 교재를 만든다고 사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그런 알바 같은 게 이제 올라오면은 포트폴리오 보내고 이렇게 하시고 뭐 알바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이랑 아예 무관한 알바를 하시면 돼요. 아르바이트 경제활동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여러분 두산중공업 이런 거 주식 며칠 전에 샀으면 참 좋았겠죠? 알고는 있나요? 며칠 사이에 100%가 올랐던데 이거 코인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주식 투자를 한 지 꽤 됐어요. 소액으로 하게 됐는데 그 투자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요걸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도 됩니다. 안전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 그러니까 꾸준한 적금,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매매를 만들어내가는 그 과정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고 정말 소액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치킨 얼마씩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굴려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발 도지코인이니 뭐니 이런 거 함부로 탑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떡락한 다음에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원망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건강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벌었다면 4년 동안 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면 4년 뒤에 500을 버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500을 버는 거기 때문에 졸업했을 때쯤엔 1000만 원 정도 2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그룹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같은 얘기를 5번 하려면 성대 터지거든. 저 몸 약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주식 뭐 이런 거에서 쌤한테 물어볼래? 교수님한테 물어볼래? 하고 사람이 모여서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방학 때 할 수 있는 거. 박물관, 도서관, 공연, 전시를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박물관 엄청 우습게 보죠. 수학여행이든 어디 갔을 때 박물관 들어가